저의 소개를 드리면 저는 IPA 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한국맥주교육원의 김만재로 만나 반갑습니다. 네. 아직 안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인인데 늦는 것까지 제가 할 수가 없고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맥주는 저희가 4명당 하나씩 이제 시음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 캔 맥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4분당 하나씩 드시면 되고 이쪽 줄은 이제 그 뒤로 넘기셔가지고 같이 시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맥주를 따라서 잔에 시음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음하시는 맥주는 아메리칸 IPA, 이제 웨스트코스트 IPA라고 불리는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IPA이고요. 한번 4분이서 잘 나눠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의가 딜레이가 되면 뒤에 분이 준비하고 하는데 많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이제 크래프트 맥주의 상징인 IP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IPA의 세계에서 이제 나오는 하위 맥주들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건 제가 진행하는 이 오늘이랑 내일 진행하는 강의들의 난이도는 초보분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맥주 경험이 있으신 맥덕분들 같은 경우에게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신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고 그냥 편하게 밖에 지금 전쟁터죠. 이 안에서 편하게 맥주 마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중적인 맥주 스타일,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맥주 스타일은 필스너, 페일 라거, 다크 라거와 같은 그냥 가벼운 라거들을 대중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양이요? 뒤에 나오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 1, 2등 하는 대형 양정들이 페일 라거 위주로 맥주를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맥주를 취급하는 맥주 양정이 적어지고 사람들이 맥주 이퀄 페일 라거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1980년 이전의 맥주 시장은 대형화된 페일 라거 회사들의 제품들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사라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카스 하이트와 같은 맥주만 있던 시장도 미국이 1980년 이전에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1979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지미 카터가 소규모 양조법을 개정을 하면서 취미로 활동하던 홈브러들이 이제 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생 맥주 양정을 만드는데 똑같은 페일 라거, 가벼운 라거 만들면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 되죠. 뭐 자본, 유통, 마케팅 하나도 안 됩니다. 누가 6,000원짜리 버드와이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만드는 다른 타입 맥주를 만들되 처음부터 너무 쇼킹한 걸 만들면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초반에 만들기 시작한 맥주는 페일엘, IPA, 밀맥주, 스타우트 요 4개 품종의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요게 중국집 메뉴로 따지면 짜장, 짬뽕, 탕수육, 볶음밥입니다. 그래서 어느 중국집을 가든 저 메뉴가 있듯이 수제 맥주 양조장이라든가 펍에 가면은 저 메뉴가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페일에일 같은 경우가 짜장면의 포지션이면 IPA 같은 경우는 거의 짬뽕의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제 맥주 생각하면 IPA라는 이런 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제 맥주 양조장 메인으로 밀고 있는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인디아 페일에일이라고 하는 맥주는 원래 영국에서 만들어진 맥주죠. 200년 전에 영국이 인도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던 맥주가 페일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일에일을 영국에서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인도에 나와 있는 영국 사람들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200년 전이다 보니까 비행기가 없고요. 냉장고가 없고, 그리고 이집트 쪽에 수에즈나가 지금은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페일에일을 보내려면 출발해서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찍고 돌아 인도로 가는데 냉장고가 없는 배로 7, 8주 동안 저 아프리카 해역을 항해하다 보니까 맥주가 상했죠. 근데 이제 호비라고 하는 이제 IPA의 주 재료가 되는 호비라고 하는 재료가 항균 효과가 탁월한 재료여서 홉을 많이 넣은 맥주는 잘 상하지 않았던 걸 알고 있던 영국의 양주사들이 홉을 이빨이 때려 박은 다음에 인도로 보냈더니
무사히 도착을 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만든 맥주를 인도로 가는 페일 에일이라 해서 인디아 페일 에일, 앞글자만 따서 IP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PA라고 하는 맥주는 그냥 맥주 자체가 호배 모든 기운을 몰아준 맥주라, 호배의 느낌이 좋으시면 IPA 맥주를 자주 찾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멀리 하게 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시간에는 IPA만 몰아 마시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IPA가 영국에서 200년 전에 나오긴 했지만 라거 맥주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 많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부활을 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크래프트 맥주 문화가 1980년 이후에 생겨나게 되면서 뭔가 독특한 느낌을 찾는 수제 맥주 양주장들이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창기의 IPA는 그냥 영국에서 만들어지던 IPA를 그대로 가져와서 모방하던 형태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제가 이 강의를 계획을 하면서 영국의 오리지널 IPA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첫 맥주로.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영국식 IPA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소개시켜드릴 수가 없어서 미국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영국식 IPA 맥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눅진하고 풀맛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음하시는 맥주가 이제 웨스트코스트 IPA라고 하는 아메리칸 IPA 형태고요. 보통 아메리칸 IPA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나온 거는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굵직한 뭐 스톤, 구스아일랜드, 라구니타스와 같은 미국에서 형님급 양주장들 같은 경우가 수식어도 없이 그냥 양주장 이름 IPA, 이건 그냥 농심, 신라면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런 메인 IPA들이 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한 제품들이 된 제품이고, 특히 이쪽 구스아일랜드 IPA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IPA 같은 경우는 미국 서부식과 동부식으로 나눠지는데, 서부식 같은 경우는 깔끔하고 씁쓸하고 상큼한 반면에 동부식 IPA는 좀 더 달짝지근하고 진하고 써요. 그러니까 달고 써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고 쓴 맥주 같은 경우는 여러 잔 마시기 힘들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 웨스트코스트 IPA는 깔끔한 물 써가지고 마치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이렇게 롱비치 같은 데 딱 누워가지고 한 잔 딱 햇볕 받으면서 마시면 좋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IPA이고, 특히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양주장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훨씬 더 생명력이 길었던 IP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개운한데 쓴맛이 있는 이 웨스트코스트 IPA 같은 경우는 달고 쓴 맥주들에 비해서 시음성이 향상돼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적어도 2015년까지는 아메리칸 IPA 하면 웨스트코스트 IPA라고 그냥 불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맥주를 즐긴지, 수제 맥주를 즐긴지 한 10년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IPA 하면은 지금 시음하시는 것 같은 웨스트코스트 IPA 같은 느낌을 생각을 해요. 하지만 2015년 이후에 새로운 타입의 IPA가 이제 수제 맥주 시장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헤이지 IPA라는 건데, 근데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있어서 먼저 IBU라고 하는 걸 좀 먼저 설명드려야 돼요. IBU는 맥주의 쓴맛 수치입니다. 범위는 10에서부터 130까지 있어요. 수치가 크면 클수록 맥주 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아사히 테라 같은 맥주들은, 가벼운 라거들은 10 IBU, 필스너 우르켈이라고 하는 좀 체크의 씁쓸한 라거는 40 IBU, 그리고 IPA 같은 경우 한 6,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잘하는 수제 맥주집들이나 아니면 수제 맥주 양주장들 같은 데에서 나오는 메뉴판을 보면은요, 이렇게 IBU를 맥주마다 기록해주는 추세에 있어서 내가 평소에 쓴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20 미만인 것들 위주로 드시면 되고, 지금 시음하신 맥주는 IBU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카스의 6배거든요. 근데 쓰게 안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쓴맛에만 집중하지 않게 과일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웨스트코스트 IPA가 깔끔하기는 한데 쓰긴 써요. 그래서 요게 이제 초보분들한테는 조금 허들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의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이쪽 북동쪽 끝이거든요. 이쪽에서 새로운 IPA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IPA가 헤이지 IPA라는 거고, 같은 브랜드에서 신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번에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주를 안 줘. 어? 안에서? 예, 같은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번에는 아까 거랑 비교해서 느껴보시면 조금 더 덜 쓰고 더 프루티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페이지 IP라고 불립니다. 제가 딜레이가 되면 또 뒤에 강연하시는 분한테 민폐가 되기 때문에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신식으로 나온 새로운 형태의 IPA는 이 따렸을 때 보시면 아까보다 확실히 좀 더 탁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좀 더 뿌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헤이지 IPA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쪽 미국관 쪽에서 이제 IPA 같은 거를 보시면 그냥 IPA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보통 웨스트코스트 IPA일 가능성이 높고 따로 이제 헤이지 혹은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뉴잉글랜드 약간 이런 식으로 소식되는 제품들은 지금 시음할 것처럼 좀 더 후르츠 칵테일 같은 느낌이나 주스 같은 느낌이 강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예, 요건 넘어가고요. 요도 넘어가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 웨스트코스트 IPA랑 헤이지 IPA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스톤이라고 하는 양정에서 그냥 스톤 IPA라고 불리는 제품은 아까 얘기했지만 웨스트코스트 IPA이고 새롭게 2017년인가 8년에 낸 제품이 헤이지 IPA인데 두 개 다 알코올 도수는 비슷한데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건 이 IBU의 쓴맛 수치가 헤이지 IPA 쪽은 거의 절반가량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쓰지 않고 달고 주스 먹는 느낌으로 마실 수가 있는 게 헤이지 IPA라 조금 더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알맞은 거고 반대로 나는 조금 더 IPA 그 특유의 씁쓸한 느낌을 좋아한다 그러면 웨스트코스트 IPA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또 이 맥주가 달아지면 단점이 뭐냐? 물리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코스트 IPA랑 헤이지 IPA는 지금도 여전히 이 크래프트 맥주 IPA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서 자리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IPA 하면 그냥 오분만 무작게 때려박아가지고 향 많이 나고 쓴 맥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나온 지 한 20년이 된 제품인데 헤이지 IPA가 나오면서 새롭게 나온 제품이라 우리가 그 두 개를 지금 비교 시음해 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웨스트코스트 IPA 팝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저기 부스 가셨을 때 어떤 IPA 좋아하세요? 그랬을 때 나는 웨코 판지, 헤이즈 판지 얘기해 주시면 아마 저기 서빙 하시는 분께서 좀 더 편하게 추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부담을 낮춰서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IPA를 하나 시험해 볼 텐데 세션 IPA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슬라이드 먼저 보고 계십시오. 이건 흐름만큼 그렇지 않아. 이거 먹으면 소시지 먹고 싶은데 이건 과자 먹고 싶어. 얘가 더 맛있냐? 어설퍼.
혹시 아까 받으신 거 이거는 아까 받으신 오픈으로 오픈하셔가지고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네, 아까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오픈으로 개봉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시음하시는 제품은 찾으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파운더스라고 하는 양에서 나온 올데이 IPA입니다. 이게 저희 교육원에서 하는 강의면은 충분히 시음 시간 드리면서 할 텐데 네, 제가 마음이 쫄려서 따르시면서 편하게 제가 하는 이야기 시음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이 IPA가 1980년 크래프트 맥주, 조금 더 좁게 잡으면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제 맥주라고 하는 게 보통 한 2012년 정도 기점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IPA 같은 맥주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IPA라고 하는 거의 기본 스펙이 7도에 70 IBU가 좀 거의 스탠다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펍 같은 경우도 이게 막 음주운전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좀 더 가벼운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만한 맥주를 찾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수가 낮아서 마시기 편하면서 혹은 살아있는 IPA는 없을까? IPA 맛과 향은 참 좋은데 7도나 되고 70 IBU는 좀 빡세단 말이지. 좀 더 편한 거 없을까? 해서 오케이, 그럼 우리는 더 편한 IPA를 만들어 주겠어. 알코올 도수는 4도대로 낮추지만 홉의 풍미는 포기할 수 없지 해가지고 만든 이제 라이트한 버전에 나온 IPA가 이 세션 IP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바로 와닿는 단어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세션 이런 것만 무슨 뭐 밴드 세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몇몇 양주장들은 그냥 더 직관적으로 EG IPA 혹은 뭐 미니 IPA 약간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IPA뿐만 아니라 뭐 흑맥주 같은 포터라던가 스카우트라던가 뭐 세종 같은 이런 데도 전방위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맥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션 이래버리면 특정 스타일을 좀 더 라이트하게 만든 거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사실 세션 IPA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수제 맥주를 평소에 드셨으면은 이미 좀 많이 접해봤을 타입이에요. 왜냐면은 국내 소비 그 수제 맥주 양주장들 같은 경우도 카스 하이트 드시는 대중들에게 7도 70 IBU IPA를 바로 다이크해주기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편의점에 들어가는 아마 보신 분들 있을 때 이런 IPA들 세션 IPA, 세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상 편의점에 들어가는 IPA는 대체로 세션이 많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맥덕 입장에서는 좀 매갈이 없는 IPA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초보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제품들이고, 그런데 이런 국내에서도 만든 이런 세션 IPA들이 어떤 오리지널 제품을 상대로 이 모티브를 삼아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션 IPA의 거의 오리지널이 되는 제품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시음하시는 이 파운더스 양주장의 올데이 IPA입니다. 이게 원조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올데이 IPA, 항상 드세요 IPA 이런 이름이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음하시는 그 세션 IPA는 웨스트코스트 버전이고요. 헤이지 IPA가 대세가 되면서 헤이지 세션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IPA가 계속 가지를 치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안타깝게도 국내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 빠르게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지안 IPA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 맥주인데 이것도 잠시만요 나와드릴게요. 스텝님, 요 맥주 좀 서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도 병맥주여서 나눠드리면 (1, 2, 3) 저게 제일 많은 거지.
좋아하는 사람만 이제 내가 그 어떤 믿음이 가고. 벨기에의 전통적인 맥주를 만드는 구덴 카로루스라고 하는 예, 신송 로마 제국의 카를 4세가 모델인 벨기에 양조 장인데 여기서 이제 크래프트 맥주의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만든 신식 맥주 호신요라고 하는 벨지안 IPA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음회 때 드리는 제품들은 다 지금 부스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시음 가능하신 것들입니다. 얘는 와인 같은데? 예, 그러면 시음하시면서 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벨지안 IPA. 그 사실은 이쪽 이렇게 바로 나가셔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벨기에식 모스도 맥주나 이런 걸 많이 파는 부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벨기에 전통 맥주들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단 IPA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초반에는 그냥 아메리칸 IPA 같은 무난한 제품들이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더블 IPA, 뉴잉글랜드 헤이즈 IPA, 블랙 IPA, 화이트 IPA, 브라운 IPA, 사워 IPA 등 계속 수많은 가지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면 불닭볶음면으로 따지면 뭐 핵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카레 불닭볶음면 이런 거 나오듯이 계속 가지를 쳐서 크래프트 맥주 시장의 IPA 생태계는 엄청나게 지금 다양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벨지안 IPA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벨기에 맥주를 좀 많이 전통 맥주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효모들이 만들어내는 발효 풍미가 깔리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막걸리로 따지면 그 누룩 맛이 좀 깔리는 느낌처럼 깔끔하게 라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라거라고 불리는 맥주는 발효 맛이 없이 그냥 깔끔하게 떨어진 게 미덕인데 이제 몇몇 에일들, 특히 벨기에 에일들 같은 경우는 그 과일 같은 느낌이라든가 정향 같은 느낌, 후추 같은 느낌, 스파이시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벨기에 전통 맥주들은 홉이랑 별로 안 친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영국의 IPA 같은 경우도 홉이랑 친해서 홉의 맛을 많이 부각시키는 편인데 벨기에 전통 맥주들은 효모랑 친하고 메가랑 친해요. 그래서 홉 맛을 별로 내는 제품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IBU도 그래서 많이 낮은 편이고요. 근데 이 미국에서 이제 IPA 같은 맥주들이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벨기에에 있는 전통 양조장들도 그래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벨기에 맥주에다가 한번 홉을 그냥 한번 때려 박아보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약간 이런 감정으로 이제 홉을 많이 넣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대표적으로 나온 것들이 아마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레페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레페 로얄이라고 해서 IPA 버전, 라쇼페 IPA, 베데트 IPA, 규벨 많이 아시죠? 요 마트에 가면은 좀 비싸게 파는 규벨이라고 악매 맥주 있는데 이것도 트리플 홉이라 그래가지고 IPA 버전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리지널이면 요거는 IPA처럼 홉을 강화해서 벨기에 전통 맥주 맛과 홉 맛을 중첩시킨 좀 더 화려한 맛을 가진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음하신 홉신요 같은 제품도 이제 전통 벨기에 맥주보다 좀 더 씁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엄밀하게 보면은 벨기에 어센틱한 전통 맥주는 아니고 좀 더 트위스트, 변주를 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맥주 센 거 하나 드릴 거예요. 더블 IPA라고 해서 센 거라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쓴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알맞을 겁니다. 네, 이것도 지금 나눠드리도록 하지요. 끝나고 바로 가져올까요? 아니면 더 덜어볼까요? 그건 그거는 다 들어갔어요. 그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들어오고 싶은데 아니요 줄 서는 게 싫어가지고. 아니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 소액점 거기는 괜찮아요. 고깃집.
딴 데 가고 쭉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아니 뭐 상관없어. 근데 갑자기 생선이 땡기면 얘기하라고. 쉬웠죠. 네. 처음에 쉬워. 네. 사람들이 안 먹어서 뭐 그냥 우리끼리 많이 먹으면 되지. 뭐. 이건 재밌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워낙 알아. 대장이 활동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사고 다 죽쓰고 있어 봐. 감사합니다. 야, 이 더블. 오. 예, 확실히 지금 더블 IPA 드셔보시니까 이전에 먹었던 것들에 비해서 풍미도 더 세고 쓰고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뭔가 먹는 것 같네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더블 IPA 훨씬 이거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션 IPA랑 반대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덕들 같은 경우는 7도에 70 IBU 하는 맥주를 많이 먹어봐도 이제 감흥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강렬하고 센 거 만들어줄 수 없나라는 요구에 의해 가지고 IBU를 극한에다라고 한 뭐 진짜 센 거는 막 130 막 이렇게도 가는 애들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먹어보시면 이제 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한 9도 10도만 먹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켜 더블 IPA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더블이라든가 혹은 임페리얼이라고 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임페리얼이라고 불리는 용어는 원래 영국에서 러시아로 이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던 시기에 이제 얼지 말라고 도수를 세게 보낸 스타우트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러시아 제국이었기 때문에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불렸는데 그 사실은 이 스타우트 쪽의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스트롱 비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네스 같은 그냥 대중적인 스타우트가 한 4도 5도 한다고 생각하면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 한 9도 10도 정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방이 있는 맥주를 찾는 이제 산전수전 겪은 덕후 입장에서는 이런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 업계에서는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 수제 맥주 맥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 혹시 평소에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맥주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이랬을 때 아, 그 도수 센 거요? 이렇게만 하면 맥덕. 제국이요 혹은 분유요 이래버리면 이제 아 맥덕 아니시구나 약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스트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제는 스타우트 말고도 임페리얼 필스너, 임페리얼 IPA, 임페리얼 헤페바이젠 그냥 대강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네. 그냥 기존의 맥주를 더 강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맥주 세계에서는 이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블이랑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양주장들은 임페리얼 IPA라고 부르는데 어떤 양주장들은 더블 IP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양주장 마음이라서 그냥 혹은 임페리얼 혹은 더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진 맥주가 혹시 저기 부스에서 발견을 한다. 그러면 매니아층에게는 설렘을 주는 맥주지만 4캔 만원 위주로 드시는 라거 시음하신 대중들한테 섣불리 추천하면 사약이냐 약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일반 IPA는 한 세게 잡아도 7도에 70인데 더블 IPA는 센 거는 막 11도에 120 IBU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더 강해진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도 막 IPA 한 병에 막 2만원, 3만원 이렇게 가는 것들도 허다합니다. 예, 아마 그런 것들은 지금 저기 부스에서 달라 그러면 무료 시음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제품들은 유료 시음이라고 얘기하시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래프트 맥주 시장이 한 30년, 40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 덕후들이 더 자극적인 걸 찾아서
트리플 IPA, 쿼드 IPA. 이게 어떤 수입사가 가지고 온 거여가지고 제가 요거 인상 깊어가지고 요거 마케팅 포인트를 잡았는데 14.5도 국내 유일 쿼드로 IPA. 놀라운 음용성. 놀라운 음용성이 가능할까요? 연락에 쓰고 14.5도짜리 거의 소주인데. 네. 근데 어떤 양장은 퀸트 IPA 16.5도. 이건 진짜 소주죠. 근데 이런 거 좀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은 12도가 됐던 13도가 됐던 8도 이상만 되면은 맥주 세계에선 보통 더블 IPA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더블 IPA 세계도 이게 사실 IPA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건데 웨스트코스트 IPA 더블이 있어요. 지금 시음하신 건 웨스트코스트 IPA 더블입니다. 예,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헤이지 IPA도 헤이지 더블 IPA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조금 더 맥주 라이프를 풍성하게 주고 싶으면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저희같이 맥주 쪽에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매니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펍이나 맥주 양조장에 갔을 때 어떤 형태의 IPA를 취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양조장의 성향이나 방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이즈 IPA나 더블 IPA 같은 거를 좀 취급하는 양조장이면 이 양조장은 좀 더 덕후 지향적이거나 좀 더 트렌드에 민감한 양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옛날 IPA 취급하는 곳들은 뭐 전통을 지키는 양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트렌드에 둔감한 양조장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대중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IPA의 인식은 홈만 많이 때려박아서 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다양한 IPA를 드셔보셨지만 IPA가 향은 많이 나는 건 맞지만, 이 홉에서 나오는 과일향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 건 맞지만 무조건 쓴 맥주는 아닙니다. 예, 특히 이제 헤이즈 IPA가 이제 나온 지도 한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제 맥주를 즐기실 때 나는 좀 어떤 타입의 IPA가 맞는지, 만약에 IPA를 많이 좋아하신다면 오늘이 기회죠. 좀 미국간 가셔서 좀 여기는 특별한 IPA 없나요? 해가지고 좀 두루두루 시음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저는 서울 인사동에 있는 국내 유일의 맥주 전문 교육원입니다. 네, 맥주 교육원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뭐 기업가나 이런 거 원하시면 제가 출장도 많이 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일도 제가 2개 강의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부제로 맥주 관련된 이야기, 하나는 다크 비어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내일도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일 뵙도록 하고, 오늘 이제 여기 키백스에서 다양한 맥주 즐기시고, 지금 시음하신 맥주는 남은 게 있다면 빨리 잔에 따라가지고 나가시면서 더 드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